저희들의 친모는 하나가 9살 때 그리고 제가 11살 때 11살 될 무렵 가출하여 거의 2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긍정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양육의 의무도 아닌 부모가 무슨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부정입니다. 아우 저 사람들 그 생각 들었어요. 정말로 부끄럽지 않은가. 이래도 되나 싶었어요, 약간. 한 생명이 떠나간 거고 그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먼저 재산권을 생각한다는 누구나 다 그렇게 것도 생각합니다. 약간 비극이라고 생각을 하고 천륜이라는 자체를 떼어놓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법으로 해결이 되며 그건 박탈시켜야 됩니다. 네, 오늘 국민 배심원 앞서 보신 것처럼 고 구하라 씨의 상속권 문제가 좀 알려지면서 떠오른 일명 구하라법과 관련된 상속권 문제 다루겠습니다. 오늘도 양지열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정확히 알려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투표 주제는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거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아하. 이 문제입니다. 막을 방안. 네, 그렇습니다.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상속권 박탈을 소송을 통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법으로 아예 원천적으로 애초에. 박탈을 할 것이냐 오늘 국민 배심원에서 여러분 선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지금 티벗 활짝 열려 있습니다. 댓글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투표 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 지금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투표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구하라법 이외에도 또 공분을 산 사건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고 강한을 소방대원 친모가 있었죠. 네. 생전에 돌보지를 않다가 고 강한을 소방대원이 순직을 하니까 32년 만에 나타나서 이 순직에 대한 공무원 연금과 유족 보상금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요. 이 상속 자체를 법적으로 막을 수 없었지 않습니까? 네. 유가족이 그러면 친모에게 그동안에 이 부양하지 않았던 양육 의무 다하지 않았던 책임을 물어서 양육비 소송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족 보상금하고 연금은 가져갔지만 대신에 이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양육비를 내놓으라라고 소송을 했고 법원이 이 판결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유가족 손을 들어준 거기는 한데 뭐 싸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이 일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동생이라서 강하늘 소방관 이야기네요. 32년 만에 이제 친모가 나타나서 문제가 됐던 거죠. 네. 저녁에 잘 때는 오늘이 꿈이었으면 좋겠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동생 있으면 좋겠다라고 일어나고 있는 이런 큰 딸한테 내가 하늘이를 낳았고 내가 생모인데 그럼 그 돈을 누가 가져가? 이러더라고요. 친모는 동생의 유산부터 찾았다고 하는데 네. 유족 보상금이라고 해서 5,100만 원 정도 이런 일이- 각각 나왔죠.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부분이 이제 나왔고. 나눠서 나온 거죠. 친모가 약 7,7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32년 만에 나타나서 네, 친부와 5대5 비율로 사망 때까지 받는 유족연금도 나누어 받게 됐습니다. 연금까지 그것도 5대5로 32년 만에 나타나서 그리고 매달 91만 9천 원씩 해서 지금 총 받아간 금액이요. 1,000만 원 정도 돼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받아가는 이걸 거죠. 다 그러면 합하면 1,000만 원 정도면 10달 넘게. 8,800 정도가 돼요. 아, 친모가 한월 씨와 함께한 시간은 생후 단 20개월 뿐이었습니다. 20개월. 단지 혈연 관계라는 이유로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있었고 이런 상황이 세상에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전북판 구하라 사건이라고 불렀는데 장난 아니잖아. 정말 많은 분들이 공분하셨습니다. 네, 유족은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서 7,7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지만 유족 급여는 아직도 친모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매달 90만 원씩은 들어온다는 저희에게 얘기죠. 있어서 이 양육비는 돈이 이게 8천만 원이냐 8억이냐 80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동생 몫으로 가져간 부분을 친모한테 부당하게 지급됐기 때문에 가져오고자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20대 국회에서 상속권 박탈에 관련한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왔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는데요. 그리고 올해 구하라법은 두 가지 방안으로 재발의됐습니다.
법무부는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상속권 상실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요. 이에 반해서 국회의원 입법안은 현행 민법의 상속 금지 조항을 수정하는 쪽으로 바닥을 잡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법을 바꿔서. 상속 상실 제도는 아이가 살아 생전에 내가 죽으면 내 부모가 나를 돌보지 않았으니 내 재산을 주지 않을 거예요라고 살아생전에 소송을 걸어서 승소해야 이 상실이 선고되는 것입니다. 어느 아이가 살아서 소송을 걸어놓겠습니까? 자기가 죽을 걸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목표는 상속 결격 사유의 6번째 조항에 양육의 의무를 현저히 또는 중대하게 게을리해서 양육의 의무를 위반한 자는 상속 자격이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일명 구하라법은 20대 본회의 문턱을 결국엔 넘지 못했고 폐기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법무부 안을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안을 마련해서 좀 개정을 하겠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네. 앞서서 보셨지만 상속권 상실 선고는요. 부모가 일단 상속권이 있다라는 전제를 두는 겁니다. 네. 전제를 두고 자녀가 생전에 이 내 부모 중에 이 사람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사망하더라도 이 유산이 가지 않도록 하도록 해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해 주는 건데 법무부가 이 안을 내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중대한 범죄 행위, 학대, 부당한 대우 이런 것들까지 다 종합을 해서 가정법원에 청구를 했을 때 네. 법원이 잘 들어보고 상속인도 그렇고 주변의 이해관계인 얘기도 들어보고 이 반영하고 또 자녀 의사도 반영되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정확히 판단하겠다. 그 소송을 통해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좀 제대로 좀 검토를 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구하자. 뭐 이런 취지인 거죠. 그렇죠. 그 취지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네. 반대로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자녀가 내가 죽을 걸 예상하고 내가 죽더라도 이 부모 중에 누구에게는 그러네요. 유산이 가지 않도록 만들겠다라고 소송을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이게 앞뒤가 안 맞네. 정말로 실효성이 있을까? 친부모에게 버림받았는데 그 버림받은 친부모를 찾아내서 소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2차 가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미리 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사실상 좀 좀 말이 안 되는 마음에 좀 걸려서. 말일 수도 그렇네요. 있겠다. 그러면은 다른 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격 사유 조항을 추가해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국회에서 이걸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지금은 그 민법의 결격 사유가 어떻게 돼 있느냐를 보시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1004조에 5가지 조항이 있는 겁니다. 네. 주로 어떤 경우냐면 상속을 받으려고 이 피상속인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경우 그렇죠. 예. 아니면 유언을 위조나 변조, 파기, 은닉해서 유언을 바꾸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유언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받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건데 네. 거기에 범죄를 저질렀거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한하는 규정을 두겠다. 이거를 보완하겠다. 그래서 6번째 조항을 신설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6번째 조항을 여기에 하나 더 하겠다는 네. 건데 그 내용이 피상속인, 즉 자녀의 직계 존속으로서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이라는 게 저는 좀 그러니까요. 자세히, 네. 합니다. 이게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법에 반영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저히 게을리한 것이라고 만들어 놓고 애매하네. 법원에 재판이 들어왔었을 때 법원이 판단하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게 뭐야? 기준이 현저히. 예, 이게 뭐야라는 그런 네. 의문점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러다 보면 또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경계하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 법안 중에 어떤 법안이 과연 자녀의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막기 위한 그런 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두 가지 안을 말씀드렸는데요. 상속권 상실 청구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원천적으로 상속권을 이제 박탈하자는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지금 티버스로 들어오시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각자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그럼 해외 사례는 어떤가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을 통해서 상속권 박탈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네네. 오스트리아나 스위스,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부양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상속권 박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경우가 네. 가족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혼도 많이 하시고 재혼도 많이 하시고 그 경우에 자기 가정,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가족 환경에 맞춰서 시대 상황에 맞춰서 우리도 빨리 어떻게 보면 이제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거고요. 그동안 미뤄왔던 이유가 이걸 함부로 드리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생겼던 생각했던 가족에 관한 부분이 좀 흐트러질 수 있지 네.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보다 피해도 커지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라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좀 유족들의 상처만 더 깊어지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티벗으로도 좀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의견 남겨주고 계십니다. 과연 어떤 의견들 남겨주고 계신지 티벗 댓글 지금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네, 아, 국민 댓글. 배심원 지금 댓글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이고, 예, 이런 낳는다고 말이 다 나오는군요. 부모는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책임을 져야 진정한 부모 아닐까요? 책임은 안 라고 하면서 또 권리만 찾는 건 남겨주셨습니다. 아이 양육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판단을 잘 관건이네요. 해야 할 듯합니다. 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어떤 안이든 간에 자녀가 소송할 게 아니라 일단 상속권을 박탈하고 부모가 직접 이게 자격을 좀 증명해야지라는 또 의견을 음. 남겨주셨습니다. 할 수 있는. 댓글은 좀 이렇게 몇 개 살펴봤습니다만 변호사님은 어떤 결과가 나올 걸 예상하시나요? 글쎄요, 양쪽에 다 정말 신중한 의견들을 주셔서 네. 쉽지 않은 결론일 것 같고요.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낳은 정만 가지고 뭔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시청자분들도 기른 정까지 분명히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분명히 보이네요. 네. 네. 과연 국민 배심원은 어떤 결과를 내리셨을까요? 판결 결과 지금 보여주세요. 자, 과연 법무부는 소송을 통해서 상속권을 박탈하자는 아니었고 소송과 국회의원의 안은 원천적으로 원천적으로 상속권을 하자. 박탈하자는 월등히 아니었는데 많이 압도적으로 압도적이네. 지금 국회의원 안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저도 이렇게까지 압도적일 줄은 네, 어떻게 몰랐어요. 보시나요?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중간에 생전에 자신을 버린 그 부모를 찾아내서 연락을 취한다는 것 자체가 이 자녀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 이런 마음을 아마 시청자분들이 헤아려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린 자녀를 내팽개친 부모에게 과연 상속의 자격이 있는 걸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 배심원이었습니다.